술을 듣지 않으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그 이유가 얼마 전 전통주 업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 무형문화재 11호인 하양주가 해외로 팔려나갈지도 모른다. 대를 이어 술을 빚을 전수자도 없다. 대체 왜 무형문화재를 받을 정도의 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걸까요? 해서 저희가 그 기사의 팩트체크를 위해서 이곳 대구 달성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하양주 양조장이고요. 그럼 한번 대표님 만나뵈러 같이 가시죠. 하양주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할머님이 누룩술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뒤에 따로 다니면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누룩 만들 때 뭐 옆에 누룩 밟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아마 그게 한 5, 6살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정말요? 대구의 무형문화재인 하양주는 약 350년 정도 밀양박씨 가문의 가양주로 내려온 술입니다. 지금 하양주를 만드시고 계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신 박환희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생활을 하신 다음에 94년도에 귀국을 하셔서 하양주를 빚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술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미국에서 돌아온 박환희 대표. 그는 할머님께 하양주 빚는 법을 직접 전수받은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제 술을 만들어도 곰팡이가 위로 뜨면은 제대로 된 술이 아니에요. 문어는 사실 술을 만드는 방법만 들어가 있지 잘 만드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누룩을 어떻게 해야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술을 만드는데 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구전이 거의 우리 시대에서 끝이 날 거라고. 무형문화재도 이제 반납하실 예정이시라고. 이미 내 나이 72. 이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의 명주 자신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달에 수천 병을 빚어내던 공장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일일이 철사를 꼬아 만든 누룩 건조대 역시 텅 비었습니다. 그 중국과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거를 저희도 보고 왔었는데 67억에 이걸 전부 다 매입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가 이제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세계적인 술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이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한 1조를 하겠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그런데 그 중간에 말도 못한 일이 생겨났어. 한 30억을 까먹었어.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은 하양주였지만 양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 시도에서 공장 옮기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이제 여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안 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는 젊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용기가 있었어. 나이가 들고 나니 좀 왜 그때 안 갔는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 이제 대표님께는 노후 자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공장 부지를 매각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장은 대표님의 인생 전부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요? 이 도랑가락에 돌 다시 다 쌓았다. 이 돌 쌓으신 것도 직접 하신 거라고요? 여기 있는 이 돌 계단 하나하나, 이 평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뭐 기둥이나 천들 다 직접, 이 계곡에 있는 자갈까지 다 대표님께서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셨다고 해요. 그런 이 공간을 매각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담담한 목소리에서 뭔가 그 상실감?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박환희 대표님께서 양조를 그만두시면 하양주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술이 됩니다. 350년 역사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의 전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 인터넷을 가지고 성찰하잖아. 우리는 그걸 뭐 하잖아. 정말 술을 갖다 배우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한 사람이 술을 배우면은 앞으로 술의 그 발전성이 보여. 내가 이제 항상 그런 걸 기다렸어. 내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이 무형문화재 전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요,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계속해서 전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제가 그 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수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는 혹시 생각이 달라지죠? 탈락해도 못하지. 왜냐하면은 이 자체를 내가 언제 매각할 될지 모르잖아. 혼자 매각이 되어버리면은 예. 또다시 내가 공장을 만들고 그 안에 설비를 넣고 이거 뭐하거든. 그쵸.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일을 하다가도 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한 5년 전만 해도 일을 하면은 한참 10가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지금은 바로 그 앞에서도 진행을 못 해나간다는 거죠. 이제 실수가 많아지고. 저희가 만나본 대표님은 자신만의 양조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실제로 술도 너무 맛있었고요. 3년이란 시간만 더 있다면 상상도 못한 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눈을 반짝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7년의 양조 인생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전수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셔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무조건 사 마셔야 되는 술, 응원해야 되는 술은 아닙니다. 다른 술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하양주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기도 했고 소비자분들께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애초에 없었다면은 그건 너무 아쉬운 이야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양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서 적어도 전수자만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술과 그 술에 얽힌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저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